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이번 20대 국회는요,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야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줄이자라는 목표로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을 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또 이렇게 지역까지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죠. 네, 삼선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수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소감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교육 문제 또 문화, 체육, 관광, 우리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 그걸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게 돼서 기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게 도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민들 성원 기대에 보답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역구가 또 이 정읍 고창 이쪽이다 보니까 농업 또 해양 관련해서 농해위라고 하나요? 그쪽은 농해 수위 강하게 그쪽을 또 원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그 18대 처음 국회에 갔을 때 전반부 2년을 농식품위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계속 이어서 농해수위원장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특히 우리 1차 산업들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는 데 한번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좀 아쉽게도 그 3당 간의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농해수위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교문위원장을 받게 돼가지고 교문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어떻든 또 교문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상임위가 한 10몇 개 되죠? 특위, 윤리특위, 애결특위까지 해서 한 18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교문위는 좀 꺼리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오려고 하는 위원회는 맞죠. 서로 의원들께서 서로 교문위에 와서 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갖는 분들이 많죠.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정현 의원,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쪽 우리 국민의당 교문이죠. 전 대표였던 안철수 대표. 도종환 시인도 있고.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서 함께 힘을 합치면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 또 문화, 체육, 관광 발전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힘을 모아가고 뜻을 합쳐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또 우리 지역 출신 중진의 또 삼선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이번에 또 상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교문위는 사실 좀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파행도 잦고 하다 보니까 불량 상임위로 이렇게 이미지가 좀 찍혀 있던데 이걸 개선하는데 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가 좀 논쟁적인 쟁점들이 좀 많이 있죠. 역대 그 위원회 과정에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항상 그 논쟁들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부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문위가 과거의 오명을 좀 벗어버리고 가장 앞장서서 좀 성과, 실적을 내는 상임위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좀 사실은 걱정도 되면서도 또 각오를 다져보고 있습니다. 구성원 자체 놓고 보면은 앞으로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원 자체도 지금 여소야대죠. 한 3분 정도가 더 많은 걸로 지금 숫자가 보이던데 가장 첨예한 사안 2가지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가장 먼저 누리예산.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 원래 그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보육, 소위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 그 종래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도, 시군이 그 보육 예산을 책임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몽땅 시도 교육재정으로 해결을 해라. 시도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라 해서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사실은 시도 교육청으로 법령 정비도 없이 퍼넘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나라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금이 덜 거치게 되고 세금이 덜 거치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전망치보다 실적이 낮아졌어요.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조 원 정도 10조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갭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도저히 이걸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책임지기가 어렵다. 지금 다른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중앙정부 뭔가 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국비로 뭔가를 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은 교육재정 교부금률을 좀 높여서라도 그 어떤 재원 충당을 좀 해주면서 네.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좀 종래 입장을 바꾸려 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떻든 우리 상임위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든 현실적으로도 풀어내고 또 법령을 정비할 일이 있으면은 법령을 정비해서 법리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재정상의 문제를 네. 풀어내봐야 되는데 사실은 꼭 풀어내야 할 과제인데 또 걱정도 듭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미 뭐 중앙에서 반 주더라도 우리가 반 보태는 것조차도 이건 예. 말도 안 된다. 김성환 교육감이 또 폭행 사태까지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또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예. 어쨌든 해안이 좀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 또 첨예하게 맞설 게 예. 국정 역사 교과서. 예.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는 지금 그 교과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직 물리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인데요. 네. 그것은 저는 그 국정화를 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해서 네.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더더욱 문제가 이거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3월 달에 이제 현장에 배포될 예정인데, 네, 네. 지금 원래 그 정부에서 약속은 지필진도 공개하겠다. 지필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약속을 어기고 아주 비공개로 깜깜이로 그렇죠. 지금 진행을 네. 하고 TF팀 있어가지고 구성 자체부터도 그랬고요. 예. 네. 지금 검증을세가 과연 있겠느냐. 뭐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을 들어보면은 11월 달쯤 현장본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검증을 뭐 공개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네. 과연 11월부터 해가지고 그걸 검증을 끝내고 인쇄해서 내년 3월 달에 학교 현장에 배포하겠다라는 건데, 잘못된 역사 교과서가 현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기왕이면 내년 3월이 아니라 내후년 3월 정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네. 국정화 뭐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니지만은 설사 국정화를 간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내년 3월이 아니라 내후년 3월에 하겠다라는 그런 좀 양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완강합니다. 지금 여론도 좀 들어보고요. 그 깜깜이로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현재 원래 작년 11월 달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황우리 장관이 다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나마도 공개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도 지금 풀어내야 할 좀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우리 유성엽 의원은 삼선 중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 창당 주역이잖아요. 예.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호남에서 이제 녹색 열풍이 강하게 불었는데 우리 도민들의 선택의 그 기준, 선택했던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두 가지였다라고 봐져요. 네. 종래의 그 양당 체제가 어떻든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떤 시대의 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싸우면서 정체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떻든 국민들의 어떻든 변화 열망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네. 우리 전라북도로 국한을 시켜보면은 과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에서는 여당이면서도 제대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아쉬움 속에서
제3의 선택이 국민의당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 네. 그래서 시대의 변화도 이끌고 또 도민들의 목소리도 중앙 정치에, 중앙 정부에 제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자 해서 네. 저희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심이 이제 원했다, 변화를. 예, 그만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랬는데 20대 국회 시작부터 이제 국민의당 리베이트 터지면서 예.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죠. 예, 어떤 그러한 문제로 우리 그 도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대표께서 최근에 물러났습니다마는 네. 재창당한다라는 마음으로 재건한다라는 마음으로 원점에서부터 살펴가지고 당초 우리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네. 국민의당이 걸었던 그 기대를 다시 한번 새겨 보면서 한번 그 추스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고요. 우리 지역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요 사이 도민들이 크게 실망한 그 삼성투자 이제 물 건너갔다 뭐 이 예. 보도 기사 보셨을 겁니다. 예, 예. 예. 뭐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책임자 불러서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런 도민들의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좀 도민들을 좀 우롱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찌 전북도민 보면 뭐 사기극이다 더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오는데. 정말 사기 아니었느냐라는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어떻든 뭐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만금의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또 새만금의 내용을 충실하게 좀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심기일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아마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는 뭐 그 문제에 너무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그 따질 일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물론 화도 나고 좀 뭐 여러 가지 좀 불쾌한 생각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예. 그걸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을 제대로 속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도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심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정부가 어떻든 또 큰 대기업이 우리한테 너무 참 잘못 온 것입니다마는 그분들 사실은 욕 한번 해주고 우리 더 함부로 뭐 그 문제 이제 좀 지워버리고 네. 제대로 우리가 좀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에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자신감,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19대 때였잖아요. 4, 5년 전 일인데.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제1당 의원이셨었는데 예. 당시에는 그걸 감지를 못 하셨었나요? 그때는 막 그 LH 문제 가지고 온통 네. 시끄러울 때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뭔가 좀 석연찮은 느낌은 가졌죠. 꺼림직한. LH를 경남 진주로 가져가면서 네. 뭔가 무마책으로 그냥 부랴부랴 그런 뭐 삼성의 새만금 투자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그 당시도 좀 꺼림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도민의 자신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남대 의대 폐과 그 구재단이죠. 예.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이제 의대를 폐과하겠다 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거 교육부가 이제 먼저 발표를 해버렸더라고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건 뭐 네. 현재 뭐 교육부 입장은 뭐 구재단이 이제 건의한 내용을 자기들이 그냥 보도 이게 밝힌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예.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지금 없다라고는 합니다 일단. 그러나 어떻든 간에 현재 그 구재단에서 요구한 그런 방안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 그 명지병원과 함께 정상화 방안 내놓은 것이 있고 네. 또 이번에 그 애수병원과 함께 정상화 방안으로 제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구재단 측의 제안을 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구재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단군 일의 최대 사학 비리라고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렇죠. 또 뭐 네. 자기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낸다라는 네. 것은 저는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저는 그걸 뭐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그거 빼놓고 나서는 이제 두 개의 정상화 방안이 있는데 네. 어떻든 두 개의 정상화 방안을 잘 비교하고 또 잘 따져봐가지고
그래도 좀 현실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서남대를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 남원 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네. 특히 교문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남원 시민들도 지금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물론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힘을 쓰고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전남이나 순천 쪽에서는 오히려 정원을 또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전 투구가 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자, 또 서남대 정상화에서 사실은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핵심적인 사항이 그 의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병원도 또 나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야 또 일반적인 어떤 추세 때문에 일부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은 그 의대 부분은 반드시 그 정상화에 포함시켜서 지켜내는 것이 꼭 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힘을 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 넘어가면 학령 인구 줄어서 대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 곳이 여러 곳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학들도 그걸 해가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이걸 지금 대학들이 스스로 거기에 적응해가는 노력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법률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나서보자라고 해서 그렇지. 네. 대학 스스로도 어떤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될 문제죠. 예. 이번에 상임위원장 맡으시면서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은 게 공교육 정상화, 예. 사교육비 줄이자 이렇게 내걸으셨는데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학원들 좀 다 보냈습니까? 저도 이제 큰딸들 2명은 이제 거의 대학을 다 졸업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걔들도 뭐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막내딸이 정읍의 정일여중 지금 3학년인데 네. 지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걱정입니다. 그 학원비 문제도 좀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도 그 사교육비 때문에 네. 자기 노후 준비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가면서까지 지금 그렇죠.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들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데 네. 어떻든 저는 교육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서 이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소할 거냐. 또 한편으로는 학벌주의를 타파를 해서 이 교육열에 너무 과다 교육열 현상을 좀 없애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서 사교육 수요를 좀 줄여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벌주의 문제라는 것은 뭐 교육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검정부적인 노력 또 기업까지도 거기에 가세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학교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회를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네. 소위 명문대 가기 위해서 너무 그냥 몰두하는 이런 현상도 제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교육비 문제, 네. 과다한 문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꿈과 이상이지만 정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간절히 원하잖아요. 어느 학교 일각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준답니다. 왜냐 학원 숙제하기에도 아이들이 바쁠까 봐. 아이들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뭐 과장에서들 이야기하면 학교 학생들이 한 학급에 한 40명 두는데 예. 한 절반은 잠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그 나머지 절반의 반은 다른 짓들하고 그 수업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교육이 거의 붕괴된 거 아니냐라는 네. 좀 과장된 뭐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공교육을 제대로 좀 살려내는데 공교육 살려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제대로 수업을 이끌고 또 수업의 성과를 내는 교사들이 네.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더 좀 우대도 받고 승진도 하는 이런 어떤 교원 승진 제도도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정치에 능한 사람들보다는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제대로 이끌고 성과를 내는 교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어떤 우대도 받을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공교육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좋습니다. 멀지만 뭐 가야 될 길이잖아요. 예. 교문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전통 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네, 충분히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형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무형의. 예. 이게 이제 저는 전라북도가 제대로 나가야 할 방향은 전통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어떻든 생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네. 또 하나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 나오는 대로 우리 아주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이고 네. 전통적인 예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화라는 한 축을 또 가지고 또 전라북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전라북도의 소망스러운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문화라는 것이 전통 뭐 문화예술을 잘 이렇게 보존도 하고 또 네. 복원도 해서 잘 지켜나가고 그 자체로 기워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산업, 예술산업을 좀 육성을 해서 예.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가고 소득도 창출해 나가서 네. 국민경제 발전에 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전통적인 문화적인 토양, 예술적인 토양이 뭐 충실한 곳이기 때문에 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든 문화예술 보전 육성 또 나아가서는 문화산업, 예술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진흥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노력을 해야 될 방향이죠. 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도 문화 강국 꿈꾸셨는데 그 중심이 바로 전주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내려오셔서 그 문화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예.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북의 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실망스러운 부분도 참 많았지만은 이제 어떤 생명산업으로 또 문화산업으로 우리 전북의 미래 비전을 활발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은 또 맡으신 유성엽 위원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3당 체제 됐잖아요. 예. 또 국민의당이 1당이 됐는데 정동영 의원께서는 이제 A향당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잘 협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신지요? 당연히 전라북도의 발전, 도민의 이익에 되는 일에 있어서는 당파적인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러한 어떤 전라북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나 여기에 또 좀 역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적도 해서 중앙정치에서 네. 지적도 해서 제대로 좀 고쳐지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발전, 도민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우선에 두고 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힘을 모을 것은 모아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읍 고창 쪽에서 시청률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전북 도민들에게 준비하신 인사 말씀 간단히 남겨주시죠. 예.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그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기대를 모아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성원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화 한 편씩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곡성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지금. 거기 예. 나오는 대사가 요즘 유행어입니다. 멋이 중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원하는 거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셔서 국회에서 꼭 우리 도민들의 그 바람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의 예. 자신감, 자존심을 회복시키는데 하여튼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예.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